선생님, 저는 밤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른 아침 진료실로 들어선 72살 김말순 어르신은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자리에 누워도 자꾸만 한숨만 쉬게 된다고요. 저는 수면장애, 만성피로, 불면 등을 고령 환자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상담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문소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기 수면 건강은 제가 가장 집중해 온 분야입니다. 그래서인지 밤이 오는 게 무섭다는 말씀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그대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밤마다 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리모컨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억이 자꾸 어긋나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떨군 채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꾸 새벽에 깨요. 잠은 드는데 금방 또 깹니다. 자다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자고 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밤을 보내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문제의 원인을 식사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식사법과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 밤의 수면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을 깨우는 식사를 하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몸을 잠재우는 식사를 하면 3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식사 조절이 아니라 잠이 솔솔 오는 황금 수면 식사법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수면 식단 루틴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 저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도 밤이 오면 두려워지는 분, 매일 새벽에 깨어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누군가의 내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을 부르는 식사의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하루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이틀 정도 못 자는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우울감 증가로 이어집니다. 70세 김순애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이 들면 금방 깨고 깨면 다시 못 자요. 그냥 눈 뜨고 밤새 천장만 봐요. 그런 밤이 며칠만 이어져도 머리가 멍하고 사람 얼굴이 흐릿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밤 2, 3시에 자주 깹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신가요? 낮에 계속 피곤하고 졸립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의욕이 사라지나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수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며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베개를 찾고 수면제나 영양제를 드시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식사가 잠을 깨우는 식사인지 잠을 부르는 식사인지를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몸을 잠재우는 식사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데에도 식사 시간표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일찍 먹으면 허기져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이 소화를 마치고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져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저녁에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갑자기 올렸다가 떨어뜨려 오히려 밤중에 깨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 가벼운 단백질, 그리고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1살 이영자 어르신은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겼는데 그날 밤부터 숙면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몸을 잠자는 상태로 유도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슘, 멜라토닌 같은 영양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잠이 솔솔 오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우유 한 잔.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수면 유도 호르몬을 증가시켜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아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트립토판도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어 밤 간식으로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기리 오트밀. 기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밤사이 깨어나는 일을 줄여줍니다. 또한 멜라토닌의 분비를 자극해 숙면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상추와 시금치.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합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체리. 체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무가당 말린 체리나 체리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한 줌 정도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제 이 식품들을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요일별 식사 루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식단은 수면을 유도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배치한 일주일 루틴입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식탁 옆에 붙여두세요. 매일 밥상 차리실 때 한 번씩 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우리 부모님, 이웃 어르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잠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일별 저녁 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가볍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잡곡밥에 상추 된장 무침, 두부 부침에 바나나 반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식단입니다. 화요일은 기리죽을 추천합니다. 기리와 우유로 만든 죽에 삶은 계란, 데친 브로콜리, 그리고 체리 몇 알만 곁들이면 됩니다. 멜라토닌과 단백질이 조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합니다. 수요일은 현미밥과 시금치 나물, 참치전과 따뜻한 체리즙 한 잔. 이 조합은 철분,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골고루 들어있어 숙면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목요일엔 호박죽을 준비해보세요. 삶은 닭가슴살 약간, 오이 무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가볍지만 든든한 저녁이 됩니다. 근육 이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보리밥과 콩자반, 상추쌈, 그리고 말린 바나나 몇 조각. 이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밤중에 깨지 않게 해줍니다. 토요일엔 오트밀에 조청을 조금 얹고 우유나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뇌에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안정된 잠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지막 일요일은 고구마구이, 된장국, 나물 반찬 2가지, 그리고 따뜻한 카모마일 차로 마무리하세요. 섬유질과 수면 허브가 어우러진 완성형 저녁 식단입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바꾸어 드셔보세요.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몸이 잠에 들도록 스스로 돕게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단은 꼭 정해진 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식단을 골라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잊지 마세요.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기.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기. 과일은 소량만. 밤 간식이 필요하다면 우유, 바나나, 삶은 달걀 중 하나만 선택하기. 이 루틴을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황금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면 잘 안 돼요. 사실입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분들과 함께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포기했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결국 다시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도 함께 봐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5세 이말자 어르신은 처음에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려 했지만 배가 고파서 밤에 빵을 드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밤새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더 못 주무셨죠. 저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6시 반에 따뜻한 죽에 9시 바나나 반개. 이렇게 바꾸자 공복감도 사라지고 잠들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혼자 끙끙대는 밤이 줄었어요. 이게 어르신의 솔직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 김문수 어르신은 잠잘 오라는 마음에 자기 전 TV를 아예 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TV 대신 라디오 클래식 음악 채널을 작게 틀기. 그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불안감은 줄고 숙면은 늘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실패는 흔합니다. 하지만 몸에 맞게 조절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내 리듬에 맞춘 수면 식사법. 그게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하나씩 바꾸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바로 황금 루틴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잠들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늦게까지 앉아 계시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곤 하지요. 이런 습관은 몸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는 동안에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수면을 부르는 생활 루틴을 시계 바늘에 맞춰 실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 딱 이 순서만 지켜보세요. 먼저 저녁 7시 식사를 마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이 쉬지 못해 자는 동안 속이 불편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 시각 전까지는 식사를 맞춰주세요. 8시 집안에서라도 살살 걸어보세요. 산책이 어렵다면 거실 한 바퀴 발목 돌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위장을 도와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조명을 어둡게 바꿔주세요. 주황빛, 노란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몸에 알려주세요. 이제 곧 잘 시간이에요. 이 시각부터는 뇌도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텔레비전도 꺼주세요. 차분한 음악이나 조용한 책이 좋습니다. 9시 30분 미지근한 물로 손발을 씻고 목 뒤와 귀 뒤를 따뜻하게 덮여주세요. 반신욕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돼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0시 잠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침대나 요를 깔끔히 펴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방 안 공기를 바꿔주세요.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따뜻한 허브차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이나 레몬밤, 라벤더차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해보신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수면제 안 먹고도 새벽까지 푹 자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황금 루틴이네요.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걸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잠도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오는 밤 혹은 자다 깼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 수 있는지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잠이 안 오면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뇌를 다시 깨우는 행동이라 더 깊은 불면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호흡을 조절하세요.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몸이 다시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방 안조명을 전혀 켜지 말고 허브 향주머니나 무향 온찜질팩을 눈 위나 복부에 살짝 얹어주세요. 복부의 따뜻함이 느껴지면 자율신경계가 이완되고 멜라토닌이 다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눈 감고 생각 줄이기 훈련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몸은 무겁다. 이불 속은 따뜻하다. 내 숨은 조용히 흐른다. 이 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의식을 현재의 몸에 집중시켜 걱정을 끊는 수면 유도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잠이 오지 않더라도 몸이 긴장을 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숙면으로 가는 길목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또 잠을 못 자지?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뇌는 더 각성하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저 쉬는 시간이다. 쉬고 있기만 해도 내 몸은 회복 중이다. 이런 부드러운 태도가 오히려 수면을 더 빨리 데려다 줍니다. 깨어있는 그 밤조차 건강한 루틴의 일부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시니어 건강 수면법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러분, 좋은 잠은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조금씩 몸에 익혀야 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잘 따라 했는데 며칠 지나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일보다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부담 없이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7시 식사 10시 취침이 어렵다면 하루에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오늘은 잠들기 전 조명만 줄여볼게. 오늘은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마셔볼게. 그렇게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 고정. 물 6잔 마시기. 둘째 주에는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멀리 두기. 샤워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 감싸기. 셋째 주에는 바나나나 우유 등 수면 유도 식품 매일 섭취. 취침 1시간 전 조명 줄이기. 이렇게 주 단위로 목표를 정하면 몸도 훨씬 쉽게 적응하고 실천도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매일 저녁 1시간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잠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9세 조남순 어르신은 예전에는 밤만 되면 막막했는데 지금은 저녁 시간이 기다려져요. 나만의 루틴이 생기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황금 수면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가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아침을 꼭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백세 서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